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내실이 꽉 차 있는 우리 의원님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지금 따끈따끈한 바로 상임위 마치고 바로 네네.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 역시 그 참 도의원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런 도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유, 게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뭐 신문에서 보고 나중에 자료를 제가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제주시가 네네. 이런 저도 의회에 꽤 오래 출입을 했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도의회 경시 무시 이런 것 같은데 그 이번에 현 의원님께서 밝혀주지 않았으면 이거 몰랐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아니어도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이 아셨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제주시의 이런 작태. 예. 어, 작태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절차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음, 말씀을 먼저 음,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제1의 추경 예산안 심의 예, 예, 과정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제주시 예산을 저희 상임위 소관 예산을 우선 꼼꼼하게 보다 보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음. 보다 보니까 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에 더 접근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음. 같습니다. 그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 나라장터 그거 네네네. 분석하는 상황에서 에, 이번에 그 뭐죠? 아마 네, 예산 예, 복개구조물 예, 정기점검 및 관리라는 이 제주시에서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 이게 작년에 예, 그 23년도 본 예산에 이미 3억을 음, 기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 것인데 예, 제가 첫 번째로 좀 의아했던 게 그 본 예산보다 150%나 더 많이 4억 5,500이 이제 편성이 됐길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음. 그리고 복개구조물 정기 점검 및 관리는 계속적으로 매년 법정 관리 예, 계획입니다. 예, 매년 예측이 되는 거고 음, 매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해서 음, 이렇게 150%나 이상 증가가 음, 됐을까? 그런 의문을 하다 보니까 어, 그 본 예산에 했어야 될 그 한계에 뭐냐면 예, 병문청입니다. 이게 예, 4년에 1회 한 예, 번 해야 되는데 요걸 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데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야 예, 되니까. 예, 다만 요거를 이제 용역을 발주 사업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요. 예, 예,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서 23년 2월 21일 심의를 완료했고 이제 23년 3월 7일 계약 심사를 완료했고 제일 눈에 갔던 게 3월 20일 날 용역을 발주를 예, 했더라고요. 예, 추경이 전이고 추경 전에 용역이 발주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 예산으로 발주를 미리 예, 했구나, 예, 선발주를 했구나 라는 게 이제 예,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3억으로 발주했겠거니 예, 예,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깜짝 놀란 게 본 예산 기정액 3억이 반영이 된 게 음. 아니고 끝나지도 않은 아직 심의조차 하지도 않았던 4억 5,500이 더해진 7억 5,500으로 용역 공고를 한 아, 겁니다. 총 금액이 7억 5천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의회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될지 음, 어쨌든 제주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음, 있고 음. 의회는 삭감 예, 권한이라는 게 예,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삭감을 할 수도 음,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예, 상황인데 예, 3억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도의회 예산이 추경 예산 심의가 통과된 것처럼 7억 5천으로 예. 심의가 하기 전에 조달청 공고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음, 좀 말이 안 되는 대답을 음. 듣게 됐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나가니까 계속적으로 더 큰 이제 거짓말. 음, 오해받을 수 있는 말들이 예, 예. 나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네네네. 제주시에서 우리 현 의원님을 많이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캐치를 못하는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까지도 한데 이거 네네. 속이 상임위 통과할 수 있다 치더라도 예결에서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이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냐면 저희가 이제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던 게, 예. 아니, 예산 심의가 이제 시작도 되기 전, 그리고 지금 예산이 심의 중인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를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국장님의 답변이, 어, 이제 과에 있던 풀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전용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 승인 절차라는 게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전용을 했다라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주시라. 근데 오후에는 사실 전용을 한 게 아니고 변경을 했다라고 또 말을 바꾸신 거예요. 아, 전용, 전용하고 전용한 변경 차이가 뭐죠? 전용은 기본적으로 문서 시행들이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고 전용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을 예. 해서는 안 되는 게 그중 하나가 시설비입니다. 아, 시설비. 네, 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경 같은 경우도 그 시설 전용 제한 편성목에 들어간 거는 변경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이 꼬인 거예요. 전용을 했다, 전용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아, 사실은 변경을 했다. 변경이 저희 가능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보니까 변경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행정안전부 이제 기금운용 수립 기준을 보니까 변경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변경을 하려면 변경에도 또 이제 이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를 할 때, 세출예산 변경 내역서랑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걸 달라. 근데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두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던 거죠? 예산부서랑. 근데 구두 협의라는 게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우리가 행정은 기본적으로 페이퍼 대 페이퍼입니다. 모든 걸 기록화해 예. 나가야 되는데, 이런 큰 예산을 구두로 했다. 도민혈세인데. 그래서 제가 정회를 신청을 예. 했고요. 더 이상 이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정회를 신청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심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래, 뭐, 풀예산으로 급하니까 갖다 썼다 치자. 그냥 인정해주자. 해서 이게 통과돼 버리면 다 환수 조치가 됩니다. 나중에 이게 아, 밝혀지면. 이게 예,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예, 예, 때문에 예. 변경이, 전용 제한에 걸린 품목으로서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데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전액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옛날 산미천 관련해서 전액 환수인지 일부 환수인지 모르겠지만 환수됐던 또 과거가 있거든요. 사례가 있네요. 사례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제 뭐 물어봤고 답변이 그렇게 돼서 미리 알려진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예, 있다. 예, 예. 오히려 나을 그렇죠. 수 있다. 뭐 해놓고 환수되면 감사는 환수되고 또 제주도민의 감사받고. 소중한 혈세랑 이제 국비가 다 이제 환수되는 거여서 오히려 미리 안 게 좀 저는 오히려 좋은 수도 있다. 풀 예산 전용할 때 도의회 심의나 심사를 안 거치나요? 거쳐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런 보고를 말하면 해야 안 됩니다. 되지만 네. 도의회 무시 경시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제가 사실 이게, 제 과의 입장도 살짝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하는 예, 게, 이 과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미리 이렇게 해버리는 건 뭐냐면, 이게 4년에 법정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이 아, 됩니다. 과태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도 중요한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단순히 과태료를 내지 않게 해서 의회의 권한이 무시돼도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의회의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궁금한 건 음, 어쨌든 해당 부서와 네, 예산 부서가 분명히 합의되니까 도의회에 들어온 건데 네, 네. 합의가 제주시장 안 됐어. 확인해볼까 확인 안 네, 네,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추후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이제 따로 이제 보고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음, 예, 저는 지금 그러니까 방금 끝난 네, 상황이어서, 예, 예, 추후에 보고를 음. 받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현재 시점이 6시인데요. 네, 금방 상임위가 끝나서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같이. 네,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제주시에서 가져오는 자료가 네,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예산부사고 결정 안 했다는 거는 시장님도 모른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누구의 정결 음, 사항이고 어디까지 이게 결제가 된 거냐. 음, 혹시 시장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신 음, 거냐. 음, 왜냐면 저는 시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음.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를 분명히 중요시하고 음, 의회를 되게 음, 존중하시는 분이신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관련해서 제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린 거여서 음, 저는 뭐 한 2, 3일 내에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그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내용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네,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미 의원님이 작심 발언을 했는데 네,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게 됐으니 그에 맞는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삭감을 삭감 예고한 하겠다는 거죠? 거죠. 삭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그냥 인정하고 간다는 거는 음, 저는 그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걸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건 도의원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들어보지 네, 못했는데 위원장님 발언 포함해서 저 역시도 이 예산은 당연하게 삭감되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고 음, 추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다음에 있을 추경이라든지 뭐 다음에 있을 예산 편성 과정에 정상적인 절차와 수준을 받고 다시 편성이 돼야 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삭감이라는 건 3억 원만 인정하신 건가요? 3억 원은 이미 본회의 네, 때 네, 본 예산 때 통과가 네, 된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건들지 않고 지금 그걸 못 올라온 건듭니다. 그러니까 네. 4, 5천만 4억 삭감시. 5,500. 네. 그런데 뭐 삭감이 예고되면 실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는가요? 삭감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간 내용 자체가 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공고를 내리셔야 되고요. 음. 왜냐면 있지도 않은 그렇죠. 예산을 갖다가 한 음, 거여서. 그리고 이 기존의 3억으로 할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있을 예산을 절차에 밟아서 해서 그때 다시 할지 음. 그거는 이제 과의 선택으로 좀 남아있는. 그럼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향후 의회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네, 집행부와 실랑이가 좀 네, 있었고요. 네, 관련돼서 제가 정회를 요청을 네, 드렸고 정회 이후에 국장님이 일부분 인정을 하시면서 사과를 네. 하셨고요. 그리고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추경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시겠다 음, 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음, 왜냐면 월요일 날 저희가 상임위 개수 네, 조정이었어서요. 그때 이제 상임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될 거고 그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 개수 조정을 거칠 음, 거고 19일 날 이제 본회의 때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삭감이 될 건지 음, 아니면 뭐 어떠한 방식으로 갈지. 저는 기존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면 삭감이 안 될 경우 4억 5천에 대한 삭감이 네, 네, 말씀이죠? 네, 네. 예. 왜냐면 이 4억 5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음, 요걸 삭감 안 해도 나중에 환수 조치는 100% 예, 일어난다. 그럴 예, 바에는 예. 지금 삭감하고 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있습니다. 나라 장탁권은 우선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셔야 되고. 네, 네. 이게 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려야죠. 담당자들이 그렇게 혼났는데 안 네, 내리면 그거는 의회 진짜 무시하는 거고. 내리셨을 겁니다. 네, 내리셨을 거라고 내리셨겠죠. 봅니다. 참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국장님이 분명 아셨을 텐데. 저는 그 국장님이 이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음, 않으셨고, 음. 제 기준에 보면,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집행부에 근무했을 때, 국장님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알 수 없어 결국 보고 체계를 통해서 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과정에서도 국장님은 분명히 허위 보고를 받으신 거다. 음, 라고 말씀하셨고, 허위 보고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제가 볼 때는 보고 과정에서, 심한 말로는 허위 보고고, 잘못된, 뭐, 조금, 정화해서 말씀드리면, 완화된 표현으로. 오류된 보고를 조금 음. 받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류된 보고라 해도 구두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금액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당연히 검토를 담당 저는 국장님이라도 지금 이게 제주시 담당 국의 문제만으로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결국 이게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왔다는 거는 제주시 예산부서 그리고 제주도 예산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넘어갔는지 묵인했는지 이것도 저는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모른다?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이게 가서 환수가 되면 그에 대한 감사 조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이해가 좀 안 돼서 어, 이게 결국 예산부서가 최종이거든요. 네, 도예산부서에서 이걸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사업설명회에 음, 이 내용이 담겨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음, 거거든요. 그러면 저 이 책임은 물론 뭐 중간에 이제 과와 국에서의 음, 뭐 실수인지 뭐 따로는 뭐 허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를 먼저 걸러서 저희한테 보냈어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이 네, 부분. 한번 향후 음.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갖고 그 내용 최종적으로 하면 일주일이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 19일에 본회의가 끝나니까요. 본회의 끝나서 본회의 끝나면 이제 끝나면 다 이에 관련해 갖고 내용을 네네네. 추가적으로 네네네. 예,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그렇죠. 말씀.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 내용도 참 재밌는데요. 예결위 가면 모든 상임위 내용들이 네, 나오거든요. 어, 이것보단 더 이제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때 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의원분들이 괘씸하다 할 정도로 나왔는데 네.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의회 다 보고를 안 하나요? 소통을 안 하나요? 사실 그 저희가 좀 대변을 해드리면 어, 문제는 문제고 양행정시는 어쨌든 도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네,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조금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또 주변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변만 돌아봐도 친구 중에 네,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네,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업무가 좀 과다하긴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 이상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책임감을 갖고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사전 절차 음, 왜냐면 그 도민들이 집행부나 도나 양행정실에 갈 때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여러 번 준비하고 준비해서 찾아가거든요. 네, 근데 사전 절차나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가차없이 돌려보냅니다. 음, 무슨 사업을 네, 할 네, 네, 때라든지 허가를 받을지 뭐 이런 거 할 때 신고를 할 때도 그렇다면 도 역시도 제 음, 양행정실 역시도 음, 제주 집행부는 의회에 음, 본인들이 도민들한테 사전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본인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제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부분의 미숙함, 사전 절차가 좀 이행되지 않아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 서귀포시 종합사회 가칭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이걸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집니다.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음. 아, 이걸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다음 기회에 네, 비하인드 스토리 하면서 이게 얘기할까요? 사실은 되게 이게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음.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에서 민간의 기회를 뺏어버린? 박탈시켜버린. 박탈까지는 아니고요. 음, 예, 기회조차 안 줘버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과민은 거버넌스를 네, 유지해야 된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그 거버넌스를 유지하려면 민의 영역을 네, 인정해주고 민의 역할을 주면서 민을 좀 키워야 네, 되거든요. 네. 요번 이 공기관 대행은 결국 공기관한테 이 사업을 그냥 주겠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에게 기회를 안 줘서 음. 공기관에 그냥 줘버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 리그다. 아니 그들만의 그 너무 심한가요? 리그 이걸 이야기를 길게 풀어야 아, 됩니다. 자, 짧게 해버리면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향후 이제 네네네. 다음 회차에 네네.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이제 따끈따끈한 오늘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임위에서.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소속된 현지영 의원님께서 그리고 예결위의 부위원장께서 진짜 도민들의 혈세를 막았다. 4억 5천이나 막았다는 그 속보를 알려드리면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